네,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 열려 있습니다.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주아주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등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매수에 대한 고민도 좋지만 매도에 대한 고민도 좋으니까요. 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 옆에는 코리아스톡 전문가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좀 버텨주고는 있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좀 많이 약한 모습이네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세요? 네, 양대 시장 모두 다시 또 이제 저점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했었죠. 종합주가에서 2,000원을 올라갔을 때는 이제는 단기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는 하지 마시라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제 주가가 이제 거기서 머물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항상 주식은 똑같은 원리입니다. 1950선, 1900 밑에서 매수했다. 2,000원으로 올라가면 저점 매수했던 종목들 수익을 챙기는 거예요. 종목들의 원리도 똑같은 원리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좀 그렇게 하시는 분들 쪽보다는, 코리아스톡 권해드리는 이 방법을 쓰시는 쪽보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추격 매수 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 종합주가에서 2,000원에 매수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어제 오늘 같은 이런 하락이 나오면 상당한 심리적 불안감을 의해서 투매를 하거나 손절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스톡은 반대로 항상 수탁기법에서 말씀을 드리죠. 주식은 간단한 이치, 쌀 때 사서 오르면 수익을 챙긴다. 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원리에 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특히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또 이 전략 그대로 시장에서 이 전략을 구사하면서 돈을 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도 그런 전략들을 같이 하시면서 그들과 역행해가지고 오히려 그들 좋은 일만 시키지 마시고 항상 시장을 반대로 쌀 때 사서 오를 때 수익하는 그 전략을 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수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매수 구간으로 진입했다 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포인트, 매수 타이밍, 이하이면 주식을 매수해가지고, 저도 그렇고 많은 시청자님께서 사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걸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그걸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매수 구간 원포인트에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어떤 구간이 매수 구간이고 어떤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만 정확히 구분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차분하게 이제 매수하시고, 본인이 여기서 사서 수익이 바로 날 것 같았는데 예상가 밖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더 기다렸다가 다 추가 매수한다는 편안한 전략을 물량을 모으셨다가 예상대로 또 지난번 같이 급등을 하면 편안하게 큰 수익을 챙기시는 그 전략을 구사하기식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 고민은 사기는 잘 산 것 같은데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도 매도 시점 궁금하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주아주 게시판에 많은 분들 함께 주고 계시네요. 난 나의 길을 간다님, 오늘은 또 점심 메뉴 뭐 할까요? 고민 중에 계신 것 같고요. 또 끼준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사랑 그놈님 반갑습니다. 종목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부터 진단할까요? 네, 좀 올려주신 분이 MDS 테크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15,100원의 비중 20%,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하고 올려드렸습니다. 네, 동사 종목 이 시간 통해서 또 몇 번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다시 신고가를 좀 갱신하면서 주가가 16,900원까지 올라가 있었네요. 네, MDS 테크는 우리 시장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매도가 16,500원 이상 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500원 이상에서 일부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앞전 고점 16,900원을 돌파하는 보너스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이제 15,000원대에서 한 2주 정도에 걸쳐서 큰 대량 매물을 안 내놓고 기간 조정을 한 상태에서 한번 큰 장대 양봉으로 지금 전고점을 뚫어냈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단기간에 하나의 장대 양봉으로 한 10% 정도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으로 추가 상승하는 쪽보다는 저점 매수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확률이 크죠. 그래서 지금 3일째 MDS 테크는 급등 후에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전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쌀 때 샀다 이런 급등이 나오면 더가 이제 추격 매수가 아니라 일부 수익을 챙긴 상태에서 매물 체크만 하시면 편안하게, 어떨 때는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을 벌 수 있습니다. 지금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오늘까지 오전에 흐름 자체는 오늘도 한 마이너스 3%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큰 대량 매물 쪽보다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차익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되니까요. 여기서 또 꾹 들고서 앞전 고점이나 큰 수익을 기대하신 쪽보다 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을 드린 일부 수익을 챙기신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큰 매물 없이 다시 우리 시장이 매수가 아니면 그 밑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챙긴 물량을 갖고 다시 재매수해가지고 두 번째 또 수익을 창출하시는 그 매매가 가장 편안하고 또 수익은 또 크게 벌 수 있는 수익
매매다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DS 테크는 16,500원 이상, 오늘도 아침에 좀 올라갔던 것 같은데 그 이상에서 일부 수익을 좀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 갖고 매물 체크를 하시면서 앞쪽 17,000원 이상 추가 상승 기대해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5분 전문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분 선택해 주세요. 알파파워 전문가님이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코스모 화학이요.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13,000원에 10%. 13,000원에 10%요? 네. 네, 어떤 점 알아볼까요? 단기, 장기 목표가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는지, 네. 네, 아니면 저점 어느 선에 가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예, 그거 알고 싶거든요. 네, 회사에 대해서 좀 좋게 보시나 봐요. 네, 내용도 잘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은 저희가 추가 매수 여부와 함께 목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파파워 전문가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알파파워 정모입니다. 네, 코스모학 13,000원에 10% 비중 갖고 계신데요. 여기서 추가 매수해도 될지, 언제 매수하는 게 좋을지 여부랑요, 단기와 장기적으로 목표가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코스모 화학에 대한 기업 내용을 좀 설명해 드리면, 이 회사는 항산 코발트가 주력 제품인 걸 알고 있습니다. 이 항산 코발트가 이제 2차 전지 양극화 물질의 핵심 소재로 좀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회사가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 종목 쪽으로 부각이 좀 되면서 작년인가요? 주가가 막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작년에 거의 2만 원대까지 상승했다가 이 당시에는 또 실적도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2차 전지에 대한 테마도 시장에서 잘 먹혀 들어갔고, 근데 예상은 이제 주가가 그 뒤로 주가가 급락한 이유 자체가 실적 자체가 못 따라줬다는 거죠. 회사가 작년에 200 가까이 영업이익 났던 회사가 현재 단기까지 영업이익이 지금 87억입니다. 더구나 순 손실이 났죠, 지금요. 작년에는 140억이 익 났는데 단기까지 지금 단기 순 손실이 30억이 났기 때문에 작년에 좋아졌던 실적 자체가 올해는 거꾸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향 곡선을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이제 아마 인천이라든가 원산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이제 자산 가치가 뛰어난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 관점에서 움직였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 회사의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 현재 시가총액이 1,644억입니다. 1,644억이면 올해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자체가 개봉 내외 단기 순실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 분석으로 이 종목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유를 제가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13,000원대에서 사셔서 과거에 2만 원대 주가 빠지신 분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 과대한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자체가 또 실적 장세고 현재 2차 전지라든가 관련해서 제로가 관련된 테마성 종목들이 부각되기 어려운 감을 감안한다면 추가 매수보다는 비중이 10%니까 매수한 가격대가 딱 고점 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약간의 올해 5월달에 고점이 14,000원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이 예상한 1분기 때 괜찮았고 2분기 때 더 좋아졌으면 괜찮은데 1분기 때 좋아졌는데 2분기 때가 더 실적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 자체도 작년에 흑자에서 지금 적자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추가 매수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물량 13,000원대에서는 개인적으로 정리하고 나오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드리고, 그리고 선절 가격 보유하고 있는 물량도 선절 가격도 12,000원 정도 이탈한 시점에서 선절로 보고 접근하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생각과는 좀 다르게 추가 매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셨고요. 13,000원의 목표가 12,000원의 손절가 세워주셨는데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재아재 게시판 볼게요. 코리아스톡 전문가님. 네, 다음 종목은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26,000원에 비중 15%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한 마이너스 한 3% 정도 내리는 23,950원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비중 15%의 삼양식품. 단기적으로 좀 팔아야 되는, 항상 코리아스톡이 강조드리는 매도 구간에서 좀 매수하신
느낌이 좀 있죠. 예, 26,000원 이상. 여기는 뭐냐면 23,000원대 저점 매수 기회를 줄 때 매수했다가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매물 체크를 하면서 전량 수익 실현을 할 거냐 아니면 좀 더 들고 갈 거냐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매도 구간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타 기법에서 말씀드리는 쌀 때 사서 이럴 때 우리 시장님 매수하셨을 때 이때 파는 전략 이게 가장 주식 투자에는 가장 큰 수익도 벌 수 있고 안전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다 항상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도 꼭 좀 다음부터 좀 활용을 해보시고요. 다행히 뭐 상향식품은 그동안에 큰 매물 쪽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마이너스 3% 정도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뭐 신규 매수나 아니면 오히려 상향식품 같은 손절 쪽보다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봐야 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신규 매수 아니면 추가 매수를 한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장님 매수하셨던 가격 26,000선 이상 올라가면 그때는 이제 단기 수익 실현하는 그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중도 15% 정도시니까요 한 10% 정도 너무 거래량이 좀 적은 종목이라 큰 비중을 담아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그래서 비중을 한 5%에서 10% 정도 좀 더 추가 매수 단가를 조금 낮추시는 작업이 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단가를 좀 낮추신 상태에서 2만 원 초반으로 좀 더 밀어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매수 단가 좀 더 낮아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우리 시장이 매수해 있었던 가격 26,000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이번엔 좀 1차 매수를 좀 높게 매수를 하신 관계로 수익률을 크게 보지 마시고 일단 작은 수익이라 수익을 챙기시고 다음에 또 이런 저가 매수기를 준다 그러면 그때 저점 매수해가지고 그때는 좀 더 큰 수익을 기대하시는 그 전략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은 지금 손절을 고민하실 타이밍이 아니라 매수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 타이밍 또한 아니면 오히려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저점 매수 타이밍을 한번 관심 가져보아야 될 구간에 주가가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양식품 살펴봤습니다. 한 종목 더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종목도 하나 볼까요?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을 올려주셨네요. 매수가가 16,950원에 비중 20%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상당히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네, 뭐 올 상반기서부터 올 하반기에도 뭐 석유화학이나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주 크게 좀 큰 시세를 좀 내면서 올라갔는데 하단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계속 옆으로 기어가는 흐름입니다. 뭐 최근에 주가도 뭐 15,000원대에서부터 17,500원까지 하단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시도했다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동국제강은 뭐 그렇게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그런 강한 수급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뭐 그런 강한 수급이었기 때문에 큰 매물이 터질 만한 그런 것도 없다. 전형적인 완만한 상승 박스권 흐름을 그릴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매수하셨던 가격이 17,000원대 박스권 하단에서 한 중간 라인 정도를 좀 잡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서 손절 쪽을 고려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큰 대량 매물적이 없으니까 매수가 이상 올라오면 반등 시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20%라서 일단 매도를 하신 다음에 차라리 16,000원대 초반 아니면 16,000원이 한번 깨지면 그때는 뭐 좀 비중을 좀 실어보시는 매매 그래서 한 17,000원 이상 17,500원 정도 올라가면 그때 단기 수익을 실현하시는 박스권 전략이 가장 지금 주가의 흐름에 맞는 투자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국제강 봤는데요. 박스권의 전략을 권해주셨네요.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어떤 종목 볼까요? 아, 그럴까요? 예. 다음 종목은 조선주를 올려주신 분이 계시네요. 대우조선해양을 상담을 해주신 분이 계시네요. 매수가가 26,150원에 비중 17%로 올려주셨습니다. 네, 조선주들 최근 들어서 박스권을 좀 탈피하려는 흐름에서 수급이 좀 많이 좋아진 상태였었죠. 근데 오늘 주가가 2,000선에서 큰 모멘텀을 못 받고 나서 다시 이제 대우조선해양도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매수하시던 가가 26,150원에 비중이 17% 정도 되시는데요. 네, 보유 물량 그대로 보유하시는 의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상태에 큰 이탈은 없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요. 수급 상태 이탈이 없고 오히려 이제 단기 지수가 2,000을 지켜내지면서 내려오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심리적 요인으로 주가가 좀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6,000원대 가격이면 뭐 특별한 돌발 악재 없다면 무난히 수익을 건 무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단기적으로 한 28,000원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못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상승을 한다 그러면 27,000원 이상 올라가면 거기서 일부 수익을 챙기시고 이 박스권 상단 28,000원 돌파를 좀 기대해 보십시오. 그리고 비중 17% 정도 되시니까요. 지금 여기서 추가 더 내려온다 그러면 한 10% 정도는 더 추가 매수한다. 즉 투매를 즐기시면서 저점 매수의 기회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에서 25,000원이 깨지고 24,000원대가 된다 그러면 한 10% 정도 버릴 생각 쪽보다는 추가 매수를 해서 매수 단가를 좀 더 낮춰 놓으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비중도 많아진 상태에서 다시 박스 상단으로 올라가면 비중도 많은 상태가 되고 올라가는 폭이 커지기 때문에 수익률도 좀 커집니다. 그러면 두 개가 같이 구사가 되기 때문에 수익금도 자연히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게 이런 종합주가지수가 좀 2천이 깨지고 내려올 때 이럴 때 우선순위로 관심에 가져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철강이나 조선 그리고 중소형주에 대한 고민들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라님은 중앙백신 궁금합니다 하셨고요. 또 이 밖에 사랑그놈님은 현대상사 좀 봐주세요 라는 글도 올리셨는데 글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서 한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자, 다음 종목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중앙백신 한번 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6,000원의 비중 20%, 16,000원이면 매수가를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게 아니신 것 같네요. 올해 좀 되신 것 같네요. 네, 이 동사 종목도 과거 몇 년 전이었었네요. 신종 인플루언가 그게 한번 나온 다음에 큰 시세를 낸 다음에 상당 기간 지금 오랫동안 주가 내려갔다. 이제 좀 조용조용하게 주가가 완만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16,00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글쎄 지금의 흐름 자체로는 좀 시간에 투자하면 갈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좀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의 저가 매수세들의 물량이 상당히 매수 단가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이 물량이 중간에라도 매물로 돌변해버리고 나온다 그러면 좀 못 갈 확률도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 자체가 큰 거래량 없이 완만하게 차트만 그리면서 올라가는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이다 그러면 그 한 번에 물량을 받아줄 매수 주체들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 대량이 차익 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그동안 좀 많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아직 그래도 수익으로 전환이 안 된 상태니까 최근 주가도 이제 14,700원까지 한 1,000원 정도 이상만 올라가면 되겠죠.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매물 체크를 하시면서 언제 매수가까지 올라오기를 기다리셨다 그때 매도를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 매물 체크라든가 그런 게 좀 힘드시다 본인이 매일매일 장중에 그 대응하기 좀 힘드시다 그러면 분할로 해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10,000원대까지 내려갈 때 많이 내려왔으니까 지금 일부 좀 불안하시다 그러면 수익을 좀 손실보고 축소하고 덜어내시고 나머지 물량을 갖고서 매수가까지 기다려 보시는 그 전략 둘 중에 하나를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요. 준비 때문에 바쁘지 않으세요? 네, 좀 그렇습니다. 바쁩니다. 네, 미리미리 다들 준비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떤 전문가와 함께 할까요? 네, 코리아나입니다. 전문가부터 선택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나영우 전문가님이요. 네, 종목은 코리아나시군요. 네네.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세요. 네, 1,885원이고요. 네. 90%요. 올해 들어서 매수를 하셨군요. 네, 어제요. 어제 사셨어요? 네, 어떤 점 때문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네. 종전에 그 YG 파워나 다른 종목을 좀 몇 개 하다가 네. 거의 40% 손실을 봤어요. 100% 네. 중에. 네, 한 거의 50% 가까이 되게.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어제 일부를 매수를 했는데, 빠지길래 오늘 추가 매수를 더 했는데, 지금 더 빠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그래서 이게 언제, 계속 빠질 건지, 언제 매도를 해야 좋을지, 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비중도 확 늘어나 있는 상황에서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좀 상세한 진단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전문가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정복투자클럽의 나영우입니다. 네, 코리아나 바로 어제 매수를 하셨네요. 시청자님 평균 매수 단가가요, 1,885원이고, 오늘 또 추가 매수하셔서 비중이 90%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전략을 취하는 게 좋을까요? 예, 일단 우리 시청자님께서 이 종목을 선택했는 그걸 떠나서 일단 두 차례에 걸쳐서 90%까지 비중을 늘리신다라 그러면 이 종목의 향후 움직임과 상관없이 손절 라인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차례 진입한 물량이 많다라는 거는 이 종목의 변동성이 낮다라고 판단을 하고
작은 움직임으로 많은 수익을 취하자는 전략이기 때문에 향후 이 위치에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는 상황 나온다라 그러면 반드시 빠른 손절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일단 뭐 그 전략 자체를 계속 이끌어갈 생각이 없으시다라 그러면 지금 현재 이미 볼린저 밴드 최외곽 구간 평균 변동성 대비해서 70% 이내 압축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외부적인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900선 정도는 얼마든지 움직일 여지가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매매의 안정성을 위해서 일단은 비중을 줄이라는 전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자체가 나빠서가 아니라 시가총액 1000억 이하의 종목에 현재 90%는 지나치게 무리수를 두고 있는 부분이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코리아나가 상대적으로 다른 화장품 업체들에 비해서 부진한 이유는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 경기와 전 세계 경기가 화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립스틱 효과, 아주 값싼 화장품을 통한 이 불황시에 나타나는 값싼 화장품이 잘 팔리는 그런 효과를 말하는 건데, 지금 현재 코리아나가 화장품 업체에서 지금 처해져 있는 위치 자체가 아주 고가의 브랜드로 차별화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예 브랜드샵 위주로 해서 저가형 상품, 젊은 층을 공략하는 부분도 아니다. 그래서 이 위치 자체가 좀 애매해지고, 그리고 판매 채널 자체에서 영업 마진이 선순환적으로 나지 않다 보니까 지금 현재 2009년 이후로 계속해서 영업 이익을 본다라 그러면 지표상 상당히 부진한 흐름이 많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금 3분기까지 실적도 사실은 부동산 처분이라든가 일회적 비용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그렇게 많은 영업이익 구조가 나지 않는 상황이고, 이 영업이익 자체가 일회성 비용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음 분기 때 부담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 중에서도 이쪽 섹터에 대해서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하겠습니다만 다소 비중 축소에 대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공식적으로 의견 드린다라 그러면 지금 재무적 평가 자체가 일회적 비용 때문에, 일회적 이익 때문에 상당히 지금 잘 반영되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합니다. 그래서 향후 저는 경기가 분명히 더 좋아질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필수 소비재 쪽에서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생각은 또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라인, 제가 변동성 평균 대비해서 70%까지 위축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과거 마디 가격이자 양바닥 구간인 1700선 이탈하게 된다라 그러면 전량 손절 처리하고 17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라 그러면 계속 홀딩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향후 중장기 목표가에 대해서는 일단 기술적으로 2100원 선만 제시해드리고 향후 이 기업의 영업이익 그 추이를 보고 나서 한 차례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비중 축소 관점이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2,100원 선이고요. 지금은 일단 손절가 타이트하게 잡고 비중도 좀 줄여나가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시청자님 꼭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종목 진단 이어가겠습니다.